짠 생선과 튀긴 생선을 많이 먹으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짠 생선의 독특한 맛이나 튀긴 생선의 바삭하고 맛있는 맛을 좋아하여 거의 매 끼니마다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험은 모두가 상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선, 특히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체의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생선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두 가지 생선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음식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짠 생선의 위험. 짠 생선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그 제조 과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지만 실제로는 생선 고기에 많은 양의 소금을 축적시킵니다. 체내의 과도한 소금 섭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 심혈관계 및 기타 시스템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튀긴 생선의 위험. 튀긴 생선은 또 다른 흔히 먹는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나 가족 식사에서 튀긴 생선을 주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튀긴 음식의 위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인해 아크릴아미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의 산화 과정은 기름 속의 자유 라디칼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자유 라디칼은 신체의 세포와 조직에 큰 파괴를 일으킵니다. 장기간 이러한 산화 물질이 포함된 튀긴 음식을 섭취하면 만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건강 위험. 더 주목할 점은 짠 생선이든 튀긴 생선이든 장기간 섭취하면 위장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양을 윤발할 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화 및 흡수 기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튀긴 생선은 맛이 좋지만 튀긴 음식 자체는 소화가 어려우며 기름진 음식은 위장의 작업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장기간 섭취 시 위염, 소화 불량 등의 문제를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짠 생선을 먹는 빈도가 높을수록 위암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짠 생선은 전통 음식으로 소비량이 많으며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위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현지인이 장기간 짠 생선을 섭취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짠 생선의 과도한 소금은 신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행혈균 박랄순.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짠 생선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튀긴 생선은 혈중 지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한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을 해로운 포화 지방으로 바꾸며 이러한 지방이 흡수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혈전이 생기거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의 전조로 튀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짠 생선과 튀긴 생선은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대한수. 민칠순. 과도한 소금과 고온 튀김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뇌로의 혈액 공급 부족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수용박날수. 적정 섭취와 균형의 중요성. 그렇다면 짠 생선과 튀긴 생선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적당히 먹는다면 즉각적인 치명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섭취량과 빈도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문제가 되듯 일상에서 짠 생선과 튀긴 생선의 섭취 빈도를 줄이고 식탁의 단골 손님이 되지 않도록 가끔씩만 즐긴다면 많은 건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맛과 건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만 건강이 삶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 경고. 이 네 가지 생선은 함부로 먹지 마세요. 생선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맛이 신선하며 무엇보다 영양가가 풍부해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고 심장과 뇌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죠.
하지만 생선을 잘못 선택하면 맛과 건강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1. 공장 양식 연어. 연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연어, 연어 초밥을 떠올리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하지만 이 연어 뒤에 숨은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못간어? 이 사료에는 연어의 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살을 더 통통하게 하기 위해 인공 색소와 방부제가 첨가됩니다. 더 무서운 건 다원 연마비페닐, PCDS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양식 연어의 PCDS 함량은 야생 연어보다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런 연어를 장기간 먹으면 암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사료 속 항생제는 간과 신장 부담을 가중시키고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오염된 수역에서 자란 전갱이는 수은 같은 독성 물질을 많이 축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갱이 간의 수은 함량은 다른 생선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은은 신경계 손상과 간 손상과 관련이 깊으며 전갱이를 자주 먹으면 체내 수은 농도가 기준치를 넘기 쉽습니다. 또 전갱이는 지방 함량이 높아 과식하면 살이 찌고 지방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농어는 육질이 부끄럽고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고 오염 가능성이 적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3. 메기. 메기는 많은 가정에서 자주 먹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메기가 사는 환경은 다소 열악합니다. 주로 수질이 나쁜 강이나 호수에서 서식하며 물속 오염물질이 쉽게 체내로 들어갑니다. 메기는 대사가 느려 중금속, 농약 잔류물, 화학 오염물질이 축적되기 쉽고 비늘이 거의 없어 독소가 고기에 더 잘 쌓입니다. 중국 일부 이런 메기를 장기간 먹으면 소화계와 면역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4. 틸라피아 로비어. 틸라피아는 가격이 저렴하고 양식이 쉬워 자주 먹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양식 방식과 품질에 문제가 많습니다. 틸라피아는 잡식성으로 다른 생선의 배설물이나 쓰레기까지 먹을 수 있어 유해 물질이 체내에 쌓이기 쉽습니다. 미국 식품안전연구소에 따르면 틸라피아의 항생제 잔류량이 기준치의 2배에서 3배를 넘을 때도 있습니다. 반면 숭어는 물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약물 사용이 적어 더 안전합니다. 안전한 생선 선택법.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생선을 고를까요? 먼저 양식 생선이라면 양식 환경과 사료 조건을 알아보세요. 구매처도 중요합니다. 정규 슈퍼마켓이나 농산물 시장을 이용하면 품질 검사를 받은 생선을 살 수 있습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심하며 생선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70은 드물다라는 옛말이 있지만 70세까지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과 일을 겪으며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70세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더 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를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몸보다 마음의 통달이 더 중요합니다. 1. 대접기걸 쉽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부상 때문입니다. 70세가 되면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중년처럼 운동하기는커녕 걷는 평범한 동작도 힘들어집니다. 이때 자신의 상태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상이 쉽게 발생하고 노인은 부상 후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질병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70세 이후에는 늙음을 받아들이고 부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훈련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전부터 꾸준히 운동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과거 회상에 빠지지 않기. 인생을 살며 후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영양을 전기신이 약하면 신체 노화가 빨라지고 질병이 악화되지만 전기신이 강하면 몸이 질병을 이겨내며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 특히 슬픈 기억을 떠올리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깨달은 일부 노인은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생활하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3.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 과거 회상뿐 아니라
미래를 너무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병이 올지 알 수 없고 예방한다고 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적극 치료하고 회복에 집중하면 됩니다. 한숨돌. 그 후 노인은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졌고 질병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건강하다면 미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4. 친구의 죽음은 마치 자신의 수명이 다가온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떠난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의 방어벽이 무너집니다. 이제 많은 가정에서는 노인끼리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자녀를 통해 소식을 전하며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를 줄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노인을 위한 최선의 보호입니다. 5. 최근 신체에 질병이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노인이 있는 반면 큰 병 없이도 일찍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은 평범하게 생활하며 잡념을 줄이고 매일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할수돌. 어떤 노인은 비디오 게임을 배우고 어떤 이는 소설 읽기나 낚시에 푹 빠집니다. 이런 대도운민. 심지어 몸이 안 좋던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며 건강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임링단. 가메이르. 물론 심리 건강은 후배의 보살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돌봄은 피하고 노인을 건강한 가족처럼 대하며 농담을 나누거나 게임을 함께 즐기면 세대 차이를 줄이고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